타프 쉘터를 만들어서 간단한 장비로 야영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타프랑 끈을 미리 연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 연결해 두는 게 훨씬 그 타프 설치가 좋아요. 바람이 풀럭 끌어들여도 타프가 날아가는 걸 방지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앞지라인 나무 연결해 보세요. 그죠? 타프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줄 한번 꼬으세요. 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줄 위에 덮어서 앞줄을 만들어진 고리 안쪽으로 빼내세요.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죠? 이 고리를 타프 귀퉁이 시약점이 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더 벌어주세요. 통과. 여기에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를 고리에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딱 잠겨집니다. 잠겨져요. 잠겨져. 그러면 이 리치 라인, 타프 기본된 줄, 그 다음 타프가 딱 요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위치를 옮길 때는 다시 풀어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다시 이 고리를 당겨주거나 뒤로 밀어서 위치를 조절하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딱 나뭇가지를 이용하고 지금 마린 스파이크의 매듭이 응용된 겁니다. 이 방법 쓰게 되면 보시다시피 타프가 줄에 딱 고정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펄럭펄럭 하더라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주로 많이 씁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펄럭 하더라도 날아가지 마시고. 자, 쭉 당겼죠? 지금 완전히 타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 최대한 당긴 위치. 여기다가 똑같은 방법. 그죠. 이렇게. 자,
이 줄만 잡아당기면 타프가 이 리치 라인을 벗어나는 상태에서 탱탱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프를 제가 바람 불 때,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치하기도 해요. 다음에는 프로지크 매듭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지금처럼 리치 라인의 애초 타프 고정시키면서 연결하는 매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됐죠? 그 다음 연결할 나무 쪽으로 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이렇게 있으면 뭐 왼쪽 오른쪽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감아주세요. 자, 요렇게 먼저 탱탱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타프 안 날라가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내가 원하는 곳에 한번 이거 감아줍니다.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 전역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그래서 위로 감아주고 반대편으로 줄을 넘깁니다. 이렇게 넘겨요. 보시죠? 이렇게 넘겨요. 이 방향으로 다시 감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줄, 이 리치라인을 당기기 때문에 더 탱탱하게 유지됩니다. 줄 방향을 다시 꺾어서 반대로 돌려서 감게 되면 짱짱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바람이 불더라도 타프 안 날라가지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아래에서 위로 쭉 왼쪽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이번엔 반 접어서 그렇죠? 쭉 밀어줍니다. 잘 안 풀려. 풀 때는 이것만 잡으면 위로 자, 아래에서 위로 할 때 반 접어서 자, 이제 팩다운을 하면 타프 설치는 끝납니다. 자, 반대로 감았죠? 또 만약에 느슨했다 생각하면 한 번 더 반대로 또 이렇게 꺾어줘도 됩니다. 줄이 여분이 있다면 더 꺾어주세요. 그럼 또 반대편 잡아당기면서 아주 탄탄하게 장렬을 넣을게요. 그렇죠? 또 이거 되면 또 한 번 더 꺾어주세요. 더 탄탄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아마 두 번, 세 번 정도. 마무리는 이렇게 줄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당기고요. 밀어붙여줍니다. 딱 밀어붙여줘요. 매듭된 부분 밀어주셨죠? 그럼 다시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 그냥 풀기 쉽게 이렇게 한번 접은 상태로 이렇게 접은 상태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매듭 지어진 부분에 다시 한번 매듭이 지어야 되겠죠. 쉽게 안 풀어요. 풀 때는 이건 잡아당깁니다. 그렇죠? 쉽게 그랬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풀어. 또 하나의 방법은 트러크 히치, 트러크 매듭을 쓰는 건데, 잘 보세요. 줄에 도착하기 전에 한 50cm 전에 똑같이 마린 스파이크 같은 방법으로 꽂고요. 꽂고 앞쪽에 있는 줄 이렇게 통과시켜 이렇게 매듭을 지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충분히 매듭을 길게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나무를 감습니다. 여기
줄 있죠? 이렇게 통과시켜. 지금 한 바퀴에 가운권 줄을 꼬리를 만들었던 그 부분 다시 통과하고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쭉 장력이 이제 쭉 이렇게 끌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장력을 만들어 주시죠. 트러크 위치 여기서 바짝 잘 만들었다면 감아주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역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게 돼. 이렇게 감고, 아까 비슷한 방법이죠. 여기를 매듭의 기준으로 잡고 뭐 마무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매듭 자체를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좋은 거 아니고요. 본인이 여러 매듭을 시도해보고 자기가 딱 편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잘 쓰기 좋은, 기억하기 좋은 그런 매듭을 본인이 몇 가지 추리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타프 할 때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기면 짱짱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감아주고, 여기서 매듭을 찍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텐션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으로 아까 했던 방법을 한 번 더 응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매듭 기준으로 하고 보더라도 타프가 날아가지 않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과 그 다음 기준줄을 연결하는, 리치랑 연결하는 매듭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던 이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람이 많이 불 때 미리 이렇게 연결해 놓지 않으면 줄만 연결한 상태에서 타프를 연결하다 보면 막 날아가거나 삐뚤어지거나 막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타프 2개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각도를 내가 원하는 데 팩다운을 하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위에는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위치를 조절하더라도 타프는 이 리치 라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만 내려서 또 높낮이를 조절할 때 또 타프를 별도로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치할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을 미리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태에 지형을 확인하고 예측한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당기고 이쪽도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면 뭐 바람의 방향 또는 높낮이 변화할 때 아주 쉽고 빠르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타프 방향에 이쪽으로 불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타프가 리치라인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타프 방향이라든가 높낮이를 조절하기가 정말 쉬워요.
일단은 바람 부는 상황에서 타프를 체크합니다. 비나 바람을 피하면서 두고도 올 때까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은박담요 같은 거 이거 씌우시면 되겠죠. 여기에 불을 피우면 됩니다. 높낮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여기에 방풍 벽을 만들고 불을 피워서 시원 유지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좋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부분 한 단만 딱 좁게 되면 이걸 방수 매트 역할을 하면서 또 비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각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진 부분을 또 주변 나뭇가지랑 연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대피할 수 있고, 앞쪽에 불을 피워도 타프가 타지 않을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는 타프 쉘터가 나올 수 있죠. 지금 뒤에서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아마 바람이 잦아지면서 비가 올 것 같은데, 확실히 타프가 있으면 바람이라든가 비를 막을 수 있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생존 상황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장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판초이, 그다음 은박담요 이런 것들, 그다음 핫팩과의 조합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개인은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리더격 되는 분은 이런 타프 같은 것들 챙겨 다니시면 정말 생존 상황이나 아니면 잠깐 쉬는 상황에서도 악천후로부터 보호도 받고요. 그다음 그늘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kg가 안 되는 남들 경량에 최소한 3 곱하기 3 정도 되는 사이즈의 타프는 챙겨 다니신다 그러면 생존 장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캠핑 장비도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 다양한 어떤 상황에 임기응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야외 활동 장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타프를 챙길 수 있으면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시온유지 3종 세트와 별도로 좀 더 여유가 된다 하면 이런 타프 같은 것들도 챙겨 다니시면 위기상을 좀 더 쉽고 안전하게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특히 인원이 여러 명일 때, 최악의 경우 여러 명이 그냥 3, 4명이 감싸서 그냥 껴안고만 있어도, 덮고 껴안고만 있어도 충분히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등산 스틱 있다면 쉘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타프 쉘터, 여러 가지 형태, 자연 지형과 지물을 이용해서 쉘터만 잘 구성하더라도 최소한 4, 3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난당했을 때 가급적이면 길 잃은 지역 아니면 그 등산로 기점을 했을 때 좌우측을 보면 암벽이 또는 그 어떤 지형 자체가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타프 아니면 판초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 지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긴급 쉘터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산이든 제가 가보면 그 등산로든 약간 그 바로 옆에 아니면 그 아래쪽 그런 어떤 그 경사지를 잘 보게 되면 그런 사용할 만한 자연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등산로를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말라는 거고, 최대한 가시거리 범위 내에서 그 등산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분명히 그런 지형들이 있습니다. 우묵패인 지형이라든가 암벽으로 해서 한쪽이 막혀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나무 같은 것들이 울창하게 형성돼서 위에 떨어진 바람이라든가 떨어지는 비라든가 눈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형도 있어요. 그 분명히 경사지 좌우측에 있습니다. 등산로 좌우측에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내가 왔던 그 길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나쳐 왔던 그런 지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형으로 이동하는 거죠.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적은 움직임으로 그런 지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잘 활용하면 생존 상황을 진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특히 타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지형이 없더라도 이런 걸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프도 좋은 생존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터에서도 보시면 이 타프 하나만 잘 설치하니까 바람의 영향을 지금 전혀 받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떨어지는 비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비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래서 타프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숙달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타프를 또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또 상황들 고려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지금 이미 타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타프를 이용해서 야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특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지형에서도 이 타프만 잘 치면, 보다시피 바람이 엄청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전혀 안 부는다, 그죠?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바람 방향이 바뀌면 얼마든지 타프로 방향을 바꿔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특히 악천후에서 조난 상황에서 발화의 어떤 시작점, 또 촉진제, 그런 어떤 재료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송진이죠. 송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단독적으로 쓸 수 있지만 마른 풀잎이라든가 아니면 낙엽도 좋아요. 낙엽 같은 것들에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죠.
묻혀도 좋습니다. 묻힌 상태에서 불을 여기에 붙이게 되면 낙엽 또는 기타 나머지 연료가 될 수 있는 그 재료에도 불이 쉽게 옮겨 붙기 때문에 불을 키우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송진 같은 걸 잘 활용하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나무에 이런 가지들 있죠. 가지들, 죽은 가지들, 이 본체와 가까운 요 부분에 관솔이 있습니다. 관솔. 이런 것들 톱이라든가 나이프를 이용해서 몽둥이 이용해서 부러뜨려서 이 안쪽 부분을 채취하게 되면 관솔을 확보할 수 있죠. 보여줍니다. 가까운 요 부분 관솔이 있습니다. 멀티툴이 있어요. 일반적인 현상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부러진 가지 이 안쪽 부분 여기는 관솔이 있어요. 관솔입니다. 짙은 부분. 생각보다 이제 양은 작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은 소나무의 가지 부분, 특히 몸체 가까운 그 부분에 관솔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채취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쪼개서 패드 스틱을 만들 수 있고 가루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바로 관솔을 찾는 거죠. 소나무의 이런 안쪽 부분, 이렇게 말라 죽은 소나무 아니면 부러져서 쓰러진 소나무 안쪽 부분을 파내게 되면 그 안에도 송진이 굳어 있는 관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안쪽을 깊게 파내서 송진을 확보할 수도 있죠. 이런 소나무, 쓰러진 소나무에도 관솔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밑둥 부분, 이쪽보다 아래쪽 부분이 이제 중력의 송진이 밑으로 쏠리면서 이제 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파내게 되면 안쪽 부분, 또 밑둥 쪽 부분에 송진이 굳어있는 관솔이 발견됩니다. 안쪽 부분 있죠? 아주 작은, 전체 굵기에 비해서는 작죠. 이 심재 부분에 심재 부분에 이렇게 관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깎아내서 안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를 해서 이렇게 썩은 나무 같은 경우도 안쪽을 잘 확인하거나 아니면 나무에 가지가 있던 부분을 잘 보게 되면 관솔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번 개수가 있네요. 이렇게 안쪽에 연결된 관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솔들을 이렇게 깎거나 여러분 특별한 기술을 뭐 익힌다 생각보다는 그냥 연필 깎듯이 얇게 베어낸 데서 합니다. 얇게 뭐 칼의 종류와 관계 없어요. 자, 너무 힘을 많이 주려고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조금씩 베어내는 방법도 좋고 긁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칼이나 칼날이나 칼등 부분으로
긁어서 가루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가루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긁어도 좋고 이렇게 긁어서 가루식으로 만들어도 좋고, 양이 충분하다면 패드스틱 개념으로 연필 깎듯이 힘 많이 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슬슬 칼날을 자체로만 슬슬 이렇게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또 패드스틱으로 광소를 준비하시죠.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시범적인 요소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이 관소를 준비해서 불 피우기 전에 부식기스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키우는데 첫 번째, 지금 불을 여기서 붙이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불을 키워내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의 시작점을 할 땐 불 이미 피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라 이거예요. 작은 나무까지, 좀 굵은 나무까지, 그 다음 쪼개서 그 다음 패드스틱을 만든 것들, 그 다음 뭐 굵은 나무까지를 연료가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다 확보한 상태에서 불을 시작해야지, 지금 막 관소리라든가 불소식을 확보했다고 해서 양이 작을 때 그냥 불 붙여버리면 불 키워내기가 어렵습니다. 불은 항상 불 다 키워낼 연료들과 여러가지 작업들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불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보한 관솔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부식기스를 많이 확보하세요. 불이 시작되면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송진이라든가 관솔이라든가, 관솔도 패드스틱처럼 또 이렇게 칼로 갈가내 가지고 가루처럼 만들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고 불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라이터 같은 경우 불을 붙이는데 가장 쉬운 도구긴 하죠. 하지만 기계적 요소에서 실제 상황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온도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가스 기화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생존용으로는, 백업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지금으로서는 파이어스틸이라는 요 생존 도구입니다. 일단 요거는 뭐 자연 발화 확률이 없고요, 방수나 방풍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농망 관리 잘한다 그러면 거의 반평생 거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악천후에서도 얼마든지 여건만 마련하면 발화 확률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존 도구로 이제 백업으로 챙겨다니는 게 좋죠. 라이터는 너무 노골적인 불 피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챙겨다니는 것은 생존 상황을 위해서 대비한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런 경우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서바이벌 킷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메디킷 있죠? 응급처치 킷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아요. 이런 관소리나 부식킷들을, 마른 부식킷들, 마른 풀 같은 것도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런 장가지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장가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냥 주변 장가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칼을 이용해서, 이런 고정식 나이프도 괜찮고, 나이프 종류 관계없이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사용하는 방법. 나물 핸들을 이렇게 해머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전체 한 손으로 딱 올맞은 상태에서, 이걸로 벨려 가지 말고 이걸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나름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나름 딱 고정한다고 생각하고, 힘을 빼고, 힘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빼고 슬슬 칼날의 각도를 느끼면서, 베어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왜냐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일자 형태, 그다음 뭐 어떤 사각 형태 그 나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가지를 이용해서도 슬금슬금 이렇게 베어가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엄청 예쁘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많이 만들어야. 빼고 이 장가지를 패드스틱 만들 때는 칼을 잡은 손보다는 이 반대손,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이 더 컨트롤을 하는 어떤 힘의 기본적인 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잡은 것은 그냥 버티고, 힘 빼고 딱 버티고 있는 생각이시고,
나무를 잡고 있는 요 손으로 칼의 각도와 힘 조절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고 막 크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 나무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 그 굵은 가지 또 어느 정도 다듬어 놓고 또 페이스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장가지로 하는 것들을 많이 숙달을 했어요. 장가지가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면 장가지들 몇 개만 하더라도 패스틱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하기 쉽기 때문에 나무 종류 관계없이. 저는 패스틱 만들기는 얇은 두꺼운 칼보다는 얇은 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이식 칼이 있죠. 폴딩 칼, 폴딩 나이프가 훨씬 더 유리해요. 아니면 모라와 같이 아주 얇고 그다음 예리한 예각을 가진 그런 어떤 그 나이프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한번 이거 말고 일반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폴딩 나이프 짧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형 작은 나이프도 마찬가지. 어차피 이건 꽉 잡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탈할 정도만 딱 잡고, 이 초보자들이 처음 많이 실수한 게 이 잡고 있는 칼로 이렇게 벨려고 하다 보니까 각도 조절이 쉽지 않거든요. 저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이걸 고정시킨다 생각하고 이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을 조절한다 생각했어요. 그죠? 얘도 살짝 밀긴 하지만 버틴다고 생각하고 얘를 당겨주면서 각도 조절이라든가 힘 조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히려 굵은 나이프보다는 이 얇은 조그만 나이프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부직기스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이 연습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도 할 때 반드시, 물론 장갑은 다 끼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갑은 칼을 잡은 반대 손에 반드시 끼워야 돼요. 특히 아이들 안전교육 차원에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숙달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 차원으로 할 때는 칼을 잡은 반대 손은 반드시 장갑을 끼게 하고 본인들도 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꼈지만 이걸 꼭 교육할 때는 꼭 끼셔야 돼요. 칼을 잡은 손보다 칼을 잡은 반대 손을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교육 중에는 칼을 잡은 반대 손에 장갑, 양쪽 다치면 좀 갑갑하기도 하죠. 감각을 유지하는데 손의 기민성을 확보하는데 둘 다 끼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칼을 잡은 반대 손, 이 손에는 장갑을 꼭 끼고 꼭 끼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딱 버티고 반동에서 살짝 버텨주는 개념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개념이고, 얘를 힘을 주고 이렇게 민다는 개념보다는 얘를 당기면서 패스틱을 만들어준다 생각한 게 일단 만들기가 쉽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렇죠? 만들고 많은 아까 그 자잘한 나뭇가지로 벌써 이만큼 만들었죠, 그죠? 이렇게 되면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꼭 관소를 여러분이 확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의 시작점을 하기엔 충분해요. 아깝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나뭇가지 한 두세 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패드스틱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도해 주면 좋습니다. 너무 굵은 나무는 아이들이 통제하기 어려워요. 또 실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다 쪼개는 그런 과정, 바토닝이라는 그런 스킬들을 숙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가지를 이용해서 작은 이런 나이프로, 그러니까 빅토리녹스 가장 적합하죠. 그 중에 빅토리녹스도 안전장치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이 제품을 따로 구입해 주셔야 돼요. 빅토리녹스 중에 안전장치가 있는 나이프에 잠금장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잠금장치가 없으면 비숙달자들은 힘을 통제를 못해서 막 쓰다가 어디 부딪히면서 꺾여가지고 손가락 다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나이프를 잡은 손에도 장갑을 껴준 게 좋죠.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둘 다 장갑을 끼게 해주되, 최소한 장갑이 왼쪽, 칼 잡은 손 왼쪽. 두 번째, 안전장치가 없는 나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 칼을 잡은 손에도 장갑을 끼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칼을 잡은 반대손 그 부분에 장갑은 꼭 끼게 해주려고. 지금 제가 추천드릴 만한 나이프는 안전장치가 있는 빅토리녹스 제품들 중에는 칼날기가 너무 커요. 레인저 그립 79 같은 경우는 너무 길단 말이죠. 아이들이 다루기엔 너무 길어요. 커요. 아이들이 다루기 좋은 안전장치가 있는 멀티툴은 안타깝게 중국산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멀티툴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실습한다면 모라로 실습시킨 게 가장 좋고, 모라 한 12,000원, 13,000원짜리 그런 것들로. 대신 그럴 경우는 장갑을 반드시 끼게 해주세요.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장가지들만 패스트 만드는 거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만 시켜주세요. 자연에서 관소라든가 송주엔 이런 것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하면 비가 와서 주변에 나뭇가지들이 전체 다 젖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시피 이런 식으로 패스틱을 아까 보였던 자잘한 가지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관솔이 더 올라가면 좋죠. 그래서 불 피울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파이스틸을 굽는데, 가급적이면 파이스틸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실습용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도 가급적이면 큰 거 쓰세요. 큰 거. 정말 큰 거 있죠. 긴 거. 한 10cm짜리. 기본 한 10cm짜리. 굵기는 한 1cm짜리. 그런 거 쓰세요. 그래야 바로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도 덜하고 불꽃이 많이 튀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 상황에도 불 피우기가 쉽습니다. 파이스틸은 무조건 큰 거 쓰세요. 큰 거. 요거랑 뭐가 있냐면 좀 생존 상황 또 고려해서 고다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쓴단 말이죠. 비교가 안 되죠. 어차피 생존 상황을 대비하고 조난 상황을 대비한다 하면 휴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확률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아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이런 것들 큼직한 것들을 챙겨 다니면 그래도 계속 하면 붙는다니까요. 좋습니다. 붙어. 이게 초보자도 막 튀겨도 붙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작은 걸로 하면 바람이 정말 낮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엄청 아플 거예요, 엄지가. 정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패드스틱을 다 모아놓고, 그죠? 밑에 바닥은 좀 단단한 어떤 돌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껍질을 딱 받쳐놓는 게 좋아요. 바닥이 지반이 단단해야지 긁기가 편합니다. 그 같은 데다가 패드스틱 같은 것들 올려놓고, 이렇게 사선으로 꾹 누르는 상태에서 가루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가루를.
그러면 이 불꽃에서 연쇄 반응으로 불꽃이 튑니다. 그럼 발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스트를 이용해서 불을 키우는 되겠죠. 파이스트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방법을 잘 숙달하고 요령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파이스트는 조그만 것보다는 두세 배, 세네 배 비싸더라도 이거 굵은 것들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생존 상황뿐만 아니라 가치로서 그다음 사용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돈을 좀 더 투자하세요. 파이스트. 그래서 실습하실 때는 요거보다 좀 짧은 거 있어요. 10cm짜리. 그다음 두께는 1cm짜리.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습하게 수 있게끔 사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2,000원, 3,000원짜리 사지 마시고 그래야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아이들 훈련할 때도 빨리 안 닳아요. 굵을수록 빨리 닳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실습은 오히려 더 싸구려 그런 것보다 이 굵은 것들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실제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알려줄 어떤 불피우는 악취원에서 불피우는 요령은 기본적인 이런 준비된 물품들 중에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활용한 이제 불 피우는 거. 지금같이 바세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발화촉진제 개념보다는 사실은 일상용품, 그러니까 뭐 보습 효과를 필요할 때 피부 보습 또는 뭐 상처 보호, 감염 예방, 뭐 동상, 화상, 뭐 지열, 타박상, 뭐 사실 소독 기능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그런 어떤 생활용품이지만 또 응급처치 용품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지도해주면 좋아요. 자, 바세린 같은 경우 가격도 싸고 휴대도 좋고 그 유통기한이 없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휴지라든가 아니면 자연재료도 좋습니다. 저는 풀이나 나뭇잎 같은 것도 좋아요. 패드스틱도 좋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용 솜이죠. 솜 같은 것들 응급처치 킷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요. 화장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응급처치용 솜 이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 사실 이 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솜 있죠. 이거는 굉장히 불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도로 제가 불 붙인 거 보여드렸죠. 안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이 솜들이 있기 때문에 파이스트 같은 경우 그 작은 것들로도 충분히 불이 붙습니다. 쉽게 불이 붙는다, 그죠? 단점은 이제 불의 지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젖은 나뭇가지라든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나뭇잎을 태우는 데는 열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응용하는 거죠. 어떻게 응용하냐면 바로 휴지라든가 뭐 손수건도 좋아요. 뭐 헝겊도 좋고 속옷도 좋고 뭐 붕대도 좋고 또 이렇게 챙겨놓은 여러분들이 뭐 이 솜 같은 거 의료용 아니면 뭐 화장솜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바세린과 함께 조합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떠가지고 손가락 한 큼 써서 이게 먹이는 거예요. 휴지든 화장솜이든 뭐 헝겊도 좋아요. 먹입니다. 지금 화장솜 벌써 다 탔죠.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음입니다. 똑같은 소음. 자,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불을 튀겨볼게요. 조금 젖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마른 상황보다는 불이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열로 파이스를 이 불꽃으로 불이 붙어요. 더운 집 천천히 타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불이 서서히 옮겨 붙으면서 불이 커집니다. 지금 바세린 양 요만큼이에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걸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이런 화장솜이라든가 휴지 아니면 헝겊 뭐 속옷을 좀 잘라도 좋고 그 다음 뭐 붕대 같은 것들을 좀 잘라서 이렇게 바세린을 먹여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5개 정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바람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배낭 안에다 물품을 다 빼내고 이런 식으로 배낭 자체에 집어넣어서 방수 효과를 얻은 상태에서 그런 바세린을 활용해서 불을 피우게 되면 결국은 배낭으로도 옮겨 붙게 되죠. 그러면 쉽게 안 꺼집니다. 배낭이 불 붙으면 그것도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불이 쉽게 안 꺼져.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발화 촉진제를 이용해서 배낭에 옮겨 붙게 해서 배낭을 태우게 되면 그 연량으로 주변에 젖어 있는 나뭇가지, 얼어붙은 나뭇가지, 나뭇잎을 다 태울 수 있다는 그 원리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줘 줬고,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좋을 겁니다. 실제 이 방법만 알았으면 불 붙여서 살아남았을 확률이 있었던 사례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교육하면서 지도해주면 좋습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응급처치 약품도 되고, 생활에서는 보습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생존 상황에서는 주변에 나뭇가지, 패드스틱, 나뭇잎, 낙엽,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이 붙을 만한 그런 불소 시계들과 조합하게 되면 상당히 뛰어난 발화 촉진제도, 응급처치 약도 되지만 발화 촉진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잘 잊지 않겠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상당히 오래 타고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존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을 피운다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좀 잘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함부로 불을 피우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이 불 피우기 전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그 불을 피우는 과정부터 해서 불을 나중에 관리하는 과정, 그다음 불을 완전히 소화하는 과정까지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실제 생존 상황을 뭐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불 피우지 않으면 정말 생존 상황이 정말 위험하게끔 또 진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교육을 하는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이 불을 피운다는 것이 얼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인지, 그다음 그 과정부터 해서 마지막 불을 정말 안전하게 뒤처리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반드시 교육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생존 상황에서 의미 있게 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책임 있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소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뒤처리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무화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불 함부로 피워도 되는구나 뭐 그런 상황에서 불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불만 피우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중점적으로 교육되는 것보다는 불 피워야 될 그 상황에서 불을 피우고 난 후에 그 다음 행동도 반드시 생각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산에서 함부로 불을 다루거나 또 뒤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가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요. 생존 상황에서 이렇게 불 피운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불 피울 때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 있고 그다음 불이 번지지 않도록 또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불 피울 수 있는 환경들을 잘 조성하는 그런 뒤처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 그런 것들도 반드시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꽤 쌀쌀한 밤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장비로도 얼마든지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그 다음 이런 어떤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 조난 상황이든 뭐 생존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이 습득될 겁니다. 이런 타프만 잘 활용하더라도 악천후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야영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도해보면 좋아요. 특히 아이들과 같이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그 캠핑장들도 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놓은 그런 캠핑장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런 미니멀하게 캠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오토 캠핑도 뭐 즐기는 것도 좋고, 너무 편식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방법에 부시크래프트든 아니면 뭐 미니멀 캠핑이든 뭐 아니면 백패킹 스타일이든 그런 거 얼마든지 캠핑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이 되고 기술 습득에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은 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지만 탑 하나로 안전하게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주변 지형과 자연재해를 이용하면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제공해 줍니다. 기억으로도 충분히 나중 실제 상황에서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아늑해요. 저는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이지만 타프 이렇게만 쳐도 굉장히 아늑한 상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